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종교, 불교. 불교는 인도, 스리랑카를 넘어 동남아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삼국시대 불교의 전파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문적, 종교적 영역을 넘어 삼국시대 미술은 불교와 더불어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건 삼국시대죠. 고대 아시아의 역사에서 불교가 전래된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 불교의 전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일 그리고 학문적인 일을 넘어서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또 예술과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요, 이 불교를 통해서 중국,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불교 미술을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오늘 이 시간은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그 당시 종교적, 예술적 가치가 응축된 불교 미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 따르면 4세기 후반 고구려와 백제가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신라는 그보다 150년 늦은 6세기 초에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다. 삼국은 불교의 도입과 함께 염원을 담은 사찰, 탑, 불상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천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문화재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술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고구려 백제에 비해 불교의 도입은 늦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의 문화를 흡수했던 신라는 통일을 이루며 불교 미술의 정점을 이루었다. 고구려 백제의 문화를 흡수하고 보다 독창적으로 보다 화려하게 꽃을 피운 신라의 불교 미술을 이야기하는데 이곳 경주 남산을 빼놓을 수 없다. 북쪽의 금오산, 남쪽의 고위산 두 봉우리를 잇는 산들과 계곡을 통칭해 남산이라 부르는데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진귀한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네, 지금 경주 남산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불교 미술의 정수를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자,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의 오세덕 교수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높은 곳까지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왜 보자고 하셨어요? 예, 이 용장사라는 곳에 네. 멀리 보시면요, 경주 신라 그리고 경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탑이 있어서 그 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탑 안 보이는데요? 저 멀리 보시면 보이잖아요. 아, 저 꼭대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누가 꼭대기에 또 탑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꼭대기에 있는 저 탑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올라가시죠. 네. 와, 진짜 올라가려면 힘들겠어요. 지금도 한참 올라왔는데. 경주의 남산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통해 가장 신성시 되어 왔던 곳이다.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가 남산 기슭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는데 불교가 공인된 이후 이곳 남산은 부처가 상주하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존중되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이곳 남산에서는 발길 닿는 곳마다 진귀한 유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 130여 곳의 절터와 400여 구의 불상, 탑들이 이곳 남산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다.
그 중에서도 남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석탑이 눈길을 끈다. 466m 바위산 정상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석탑. 일제 강점기 발굴 조사를 통해 주변에 용장사라고 쓴 기와 조각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용장사 터라는 것이 밝혀졌다. 드디어 우리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근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석탑이 있거든요. 왜 여기에 있을까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석탑은 경주 남산 용장사지 3층 석탑이라는 탑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은 네. 2층 기단에 3층 탁신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용장사지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단층 기단에 3층 탑신을 올리고 있어서 네. 아주 특이한 경우 중에 하나고요. 네.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단층 기단 석탑이 이 용장사지 석탑에서부터 유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라 석탑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석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장사지 3층 석탑입니다. 남산 정상 높이는 466m. 성인의 걸음으로 정상까지 오르는데 대략 2시간이 걸린다. 이 쉽지 않은 거리를 걸어올라 이곳 정상에 탑을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산 자체를 또 하나의 층으로 봐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런 석탑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요. 지금 탑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네. 아랫부분에 자연적인 바위와 연결되는 기단 부분을요. 일부러 돌을 가공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를 해가지고 주변을 낮췄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신라 사람들이 이 탑을 만들 때는 이 밑에 있는 자연적인 돌을 기단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생각 하에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대지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큰 기단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 탑의 높이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불탑은 부처가 열반에 들면 그 사리를 모아 보관했던 주형물이다. 경주, 옛 서라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정상에 부처의 사리가 담긴 탑을 세우려 했던 신라인들. 자신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산 아래 온 나라를 굽어보며 그 자비가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을까. 이 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불공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이나 또 정성을 비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산의 꼭대기, 그것도 신라 사람들이 가장 영험하다고 믿었던 이 남산의 꼭대기에 이런 탑을 만들어 놨다는 건 또 다른 의미도 지니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탑을 이렇게 높은 곳에 두었다는 것 자체는요. 일단 바라보는 망탑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 탑을 이쪽에 놓음으로써 이렇게 좀 외부에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잘 보이는 곳에 둠으로써 멀리서 보면 탑을 조망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조금 멀리서 가까이 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면 전체적으로 장엄물이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탑을 남산 곳곳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처럼 조형미를 강조했던 신라의 석탑은 후기에 들어와 형식이 없는 형태, 여러 모양의 탑으로 변형된다. 천 개의 석불과 천 개의 석탑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운주사의 천불천탑.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운주사는 신라 말의 대승려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이곳 운주사의 석불과 석탑을 살펴보면 이전의 석불과 석탑의 모습과는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불상에선 위엄보다는 인자함이, 정교함보다는 투박한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석탑 역시 그 이전의 날렵한 모습이 아닌 둥글기도 한 돌들을 층층이 쌓아놓는 등 다양한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불교가 귀족에서 민중들 사이로 퍼지며 백성들의 자유롭고 소박한 마음들이 담기면서부터인데 이 거칠고 투박한 석탑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게 석탑은 불교의 전래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다듬어지며 우리의 독자적인
하나의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우리와 인접해 있는 나라 중국과 일본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받으며 불교 미술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은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을 올리는 전탑 형식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일본은 흙이나 돌 대신 질 좋은 목재가 많아 목탑이 중심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달리 석탑 형식이 대부분인데 이는 크고 작은 외침으로 인해 이 땅에 남아있는 풀탑이 대부분 석탑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질 좋은 화강암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중 분황사 모전탑은 중국의 탑 양식을 우리식으로 해석한 과도기적 석탑이면서 독창적인 석탑이라 할 수 있다.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중국 탑 양식인 전탑 양식을 본다. 돌을 벽돌처럼 다듬어 쌓았다고 해서 모전탑이라고 불린다. 그중 눈에 띄는 건 기단 네 모퉁이에 조각된 사자상이다. 화강암으로 조각된 사자상을 보면 두 마리는 우리가 흔히 보던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마리는 흡사 물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물개 모형의 사자상은 바다로부터 오는 외적을 막기 위해서라고 전해진다. 분황사 모전탑에는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서 있는 사자상보다 더 위험 있는 수문장이 새겨져 있는데 탑 내부를 지키는 인왕상이다. 흔히 금강역사상이라고도 불리는 인왕상은 탑의 각 면마다 두 구씩 모두 8구의 인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표정과 모양이 각기 다르다. 표정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에서부터 팔뚝, 근육의 표현까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동감이 넘치는데 이 인왕상이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1915년 모전탑 수리중 내부에서는 금바늘 등과 함께 사리가 든 은상자가 발견되었다. 인왕상은 1000년을 넘게 이를 지켜내고 있었다. 이 인왕상이 우리나라 고유의 인왕상 효시라고 여겨지고 있다. 신라의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황사 모전탑은 원래는 9층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무너지고 현재는 3층만이 남아있다. 불교를 통해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선덕여왕은 분황사 모전탑과 더불어 또 하나의 위대한 탑을 세웠는데 바로 황룡사 구충목탑이다. 아쉽게도 황룡사 구충목탑은 몽골에 의해 불타 사라졌지만 이곳 남산 탑골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높이 9m, 너비 1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암 속에는 목탑 형식의 탑이 새겨져 있다. 통상적으로 탑공 마의 조상군에 있는 저쪽 앞쪽에 보여지는 저 탑을 네. 황룡사 구층 목탑과 연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 황룡사 구층 목탑의 흔적을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주 주변에서 목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탑은 유일하게 탑공 마의 조상군에 있는 이 탑에서 목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탑이 황룡사 구층 목탑과 같이 9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습의 탑이 황룡사 구층 목탑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선덕여왕이 통치하던 신라는 밖으로는 고구려 백제의 침입과 안으로는 여왕의 통치를 못마땅히 여기는 반란에 시달려야 했다.
선덕 여왕은 이를 불교 신앙으로 타파하려 했고 안팎으로 신라와 왕권의 힘을 알리기 위해 황룡사에 높이 80m 9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목탑을 지은 것이다. 저렇게 컸을까요? 전체적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보면 황룡사 구층 목탑은 삼국유사 기록에 일단 225자라는 정확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225자라는 기록은 뭐 학자들에 의하면 한자당 뭐 35cm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한자당 30cm 정도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지만요. 어쨌든 35cm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80m 내외 정도 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목탑이면은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80m의 목탑 정도면 뭐 한 세 손가락 안에는 드는 목탑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황룡사 구층 목탑은 1238년 고려를 침입한 몽골에 의해 황룡사와 함께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그 유사한 형태에서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탑이 남아있다.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다. 백제 말기에 제작된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인 석탑이다. 무엇보다 미륵사지 석탑은 재료가 나무에서 돌로 바뀌었을 뿐 목탑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목탑이 나무와 나무를 결합해 쌓아 올리듯 미륵사지 석탑은 돌을 목탑과 같은 형태로 쌓아 올렸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식으로 우리나라 석탑의 진화를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처럼 신라에서 역시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와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석탑이 있는데 가문사지 3층 석탑이다. 특히 이 당시 신라는 통일과 함께 고구려 백제 등 주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더욱 화려한 불교 미술을 꽃피우게 되는데 이 가문사지 3층 석탑이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와, 가까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탑이. 예, 탑이 크기가 상당히 크죠. 네. 탑의 높이가 한 12m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 석탑 중에서는 가장 큰 탑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근데 제가 석탑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 가문사지 석탑만큼 이렇게 큰 탑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목탑을 만들다가 이제 석탑으로 번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석탑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목탑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모습들을 돌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문사지 석탑이 다른 탑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제작이 됩니다.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상당히 힘들죠. 보기에는 그냥 네. 단순한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석탑에 들어가는 부재 하나하나를 다 깎아내는 일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때에 따라서는 뭐 사람 크기보다 더 큰 돌을 일일이 깎아서 하나하나 부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네. 저쪽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석탑의 처마 밑에 옥계라는 부재거든요. 저런 부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 단, 두 단, 셋, 넉 단, 한 5단 정도의 각을 일일이 다 깎아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을 만들고 깎아낸다는 거는 실제로 네. 그만큼 힘든 기술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2m 높이를 자랑하는 두 기의 3층 석탑은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가문사에 세워져 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이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왜구를 부처의 힘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고 아들인 신문왕이 그 뜻을 이어 완성했다. 이곳을 용이 되어 문무왕이 막 다닌다 뭐 이런 전설도 있어요. 예. 네. 그 내용은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네. 문무왕이 죽어서 동해의 용이 돼서 음. 신라를 좀 지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용과 관련된 설화는 문무왕이 죽어서 문무왕을 화장한 화장터가 이 앞에 대왕암이라는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목전에 이 가문사지라는 사찰을 만들고 이 바로 가문사지 금당 밑에 문무왕이
서려 있는 곳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1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이 탑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뭐 조형물이든 탑이 됐든 간에 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1000년 이상의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역사성, 그 시간만큼이나 네. 그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석조미술, 우리나라에 있는 석조미술, 통일신라 시대 만들어진 석조미술은 대체적으로 뭐 1000년, 1500년은 기본적으로 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신라 사람들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문화재가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경주 땅에 우뚝 서 동해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가문사지 3층 석탑.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의지 그대로 여전히 경주 땅을 지키고 서 있다. 삼국시대 불교 미술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불국사다. 서기 751년에 창건한 불국사는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예. 근데 이곳은 신라의 도읍지였단 말이죠. 예, 근데 맞습니다. 맨 나중에 받아들인 신라가 어쩜 이렇게 화려하게 불교 미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신라가 불교 미술을 정점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삼국 통일을 이룸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문물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라 사람들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부분 신라 지형 자체가 분지였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물에 대해서는 일부 뭐 인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신봉을 잘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교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불교 조형물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한 70년, 80년 정도 지나면 한 750년경에 여기 있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당시 기술을 총망라해서 이 불국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의 불교 미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안을 좀 들여다보러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네, 가보시죠. 굉장히 웅장해요. 409제곱미터의 넓은 대지에 무려 80여 종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불국사. 그 중심인 대웅전 앞에 다다르면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여전히 그 깊이를 다 가늠할 수 없는 두 기의 탑이 나란히 등장한다. 다보탑과 석가탑이다. 두 탑을 나란히 세운 이유는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가 설법하는 것을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탑으로 구현한 것이다. 먼저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다보탑은 어느 석탑과도 닮아있지 않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탑은 중국,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라만의 독창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네. 다보탑을 보고 여성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석가탑을 보면서 남성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현 기법에서도 다보탑 같은 경우는 화려함을 좀 이렇게 외부로 치장을 통해서 화려함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비율, 탑의 비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좀 표현한 기법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 때문에 통상적으로 백제적이다, 뭐 고구려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보탑과 마주하고 있는 석가탑의 원래 이름은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 이것을 줄여 석가탑이라고 불리고 있다. 석가탑은 다보탑 같은 화려함 없이 비례로만 최고의 미를 표현하고 있어 이후 대부분의 탑이 석가탑을 모방할 정도로 한국형 석탑의 원형이 되었다. 특히 석가탑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출토되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우리는 이 두 탑을 통해 당시 신라시대의 탑 건축 기술이 불교 미술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첫 번째, 탑 비율을 통해서 탑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외부 장엄을 통해서 탑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쪽에 보여지는 석가탑 같은 경우는 비율을 통해서 탑의
전체적인 모형을 만드는 거고요. 네. 반대쪽에서 보여지는 다보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해서 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탑의 비율이요. 1층 몸돌과 2층 몸돌, 3층 몸돌 저 비율이 2대 1대 1 비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탑에서 가장 완벽한 비율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불국사 비율, 불국사 석가탑의 비율을 찾아내기 위해서 527년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거의 한 200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년의 결과 동안 비율을 찾고 해서 최고의 비율을 만들어낸 탑이고요.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네. 만들어낸 탑이고요. 반대로 이 다보탑은 네. 여러 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장엄적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탑에는 없는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네. 그리고 난간이 있고 저 위에는 또 마치 버섯바늘 같은 그런 모형들이 상당히 잘 남아있는데 네. 이런 모형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탑에는 나타나지 않는 독자적인 다보탑에서만 나타난 탑이고 다보탑에서만 나타나는 비용적 요소이고 그리고 이 다보탑 이후에도 다보탑을 본받을 만한 그리고 다보탑과 견줄 만한 탑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불교 미술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는 종교. 불교는 우리나라의 종교적 의미로 전래되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 나라를 넘어 시대를 넘어 우리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었다. 불교를 통해 발생하고 지금에 이어지고 있는 불교 문화재들을 종교적 산물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안에는 나라를 강건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부모에게 전하는 효심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탑은 1500년을 이어온 선조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네, 오늘은 삼국시대에 융성하게 꽃피웠던 불교 미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기의 불교 미술을 단순히 예술 작품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건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성과 그리고 그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이어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현장 탐방 기류의 우리 역사. 다음 이 시간에도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